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셨던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신보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신보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북대 라인이다. 그리고 또 시대정신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의원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도 지금은 또 문재인 정부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논란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왜 도대체 이 신보라 전 의원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의 논란이 나오나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저는 신보라 전 의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어떤 인품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통합당이라고 한다면 보수우파 정당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이 보수우파 정당으로서 미래통합당에 적합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보라 전 의원뿐만이겠습니까? 현재 지금 미래통합당에 들러붙어 있는 저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다라고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신보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보수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우파의 정신을 제대로 대변을 못하셨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신보라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고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었는데요. 신보라 전 의원과 관련되는 논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시대정신계 전북대 라인이다.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인데, 자, 시대정신이란 게 뭘 뜻하냐? 개간지 형태로 발행됐던 잡지를 뜻하거든요. 전향을 했었던 1980년대 학생운동권 인사가 주축이 돼서 창간을 했었던 그런 잡지이죠. 그리고 또 시대정신은 사단법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됐던 뉴라이트 운동과 함께 시작됐던 사단법인을 또 가리켜서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는 전향을 했었던 그 80년대 운동권에 전향을 했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잡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정신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좀 많죠. 원래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독일어로 이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해서 해결 용어입니다. 근데 이 해결 용어 자체가 그냥 단순한 철학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반체제, 반문화, 흔히 얘기해서 좌익 운동, 그거를 뜻하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향을 했다고 하는데 굳이 왜 이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쓰냐, 또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정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상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상동 교수는 시대정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대정신은 진보 내지는 좌파 성향 용어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는 거죠. 반문화 그리고 무신론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정신계와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제대로 전향을 했냐 이런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제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신보라 의원과 시대정신 두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연결고리에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습니다. 허연준 전 행정관이 또 연관이 돼 있는 게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화이트리스트, 그거와 또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화이트리스트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잘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반체제 이런 것들을 외치는 거를 예술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체제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그거에 부합한 그런 이제 민간단체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거,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리스트가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화이트리스트와 허연준 전 행정관이 연관성이 이제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거랑 신보라 의원이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연결이 되냐?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 지원을 많이 받았던 민간단체 10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보라 의원이 이끌던 청년이 여는 미래,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허연준 전 행정관과 신보라 의원은 같은 전북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연준 전 행정관도 마찬가지로 전향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또 연관성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2015년 8월에 펴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젊은 날의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바로 또 시대정신 법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대정신과 신보라 전 의원
둘 사이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보라 전 의원을 향해서도 이 사람 지금 제대로 된 보수 우파가 맞냐, 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점이 계속해가지고 제시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런 의혹을 떠안고 있는 시대정신계 전북대 라인이 미래통합당 내에서, 당신이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내에서 세력을 점점 넓혀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백경훈 대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백경훈 대표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국당의 1호 인재로 선정이 됐던 분이죠. 자, 그런데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바로 터져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자격의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가 백 대표가 신보라 의원의 비서의 남편으로 확인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청년이 여는 미래,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바로 뭡니까? 신보라 의원이 정계를 입문하기 전에 대표를 맡았던 그 단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대표를 맡았던 게 바로 백 대표인데 신보라 의원이 떠나고 난 뒤에 대표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지금 또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전북대 선후배 사이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바로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습 영입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뭐 우리가 이제 저런 식의 세습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는 저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껌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 좌익 진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습 논란은 말도 못하는데, 뭐 자기 아버지 뭐 지옥구로 가가지고 뭐 그대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 완전 난리 아닙니까 저쪽은.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가지고 이제 뭐 백 대표와 그리고 신보라 의원을 비판하는 거는 저는 좀 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백경원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보수 우파가 맞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미래통합당에 어울리는 사람이 맞냐, 그런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된 것인지 청년 영입 인재가 됐었던 백경원 대표가 안철수 씨의 선거운동에 참석했던 것이 알려졌던 것이죠. 자, 페이스북에 당시에 이런 식의 사진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후보 당시에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참석을 했던 거예요? 백경훈 대표가 참석을 했던 것이죠. 안철수 후보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안철수 씨를 보수 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좀 특별한 경우로 중도 보수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 뿐인 것이지,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저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시장주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책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는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정책들 아니겠어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같은 경우는 하도 저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좌익적인 성향을 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수적인 색채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보수라고 부리던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지, 안철수 씨의 생각, 유승민 씨의 생각을 보수 우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백경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게 똑같이 보수 우파의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보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신보라 전 의원이 의원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보여줬던 행보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인지 신보라 전 통합당 의원이 뭐라는 겁니까? 문정부의 청년정책위에 합류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국무조정실이 추천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무조정실에서 신보라 전 최고위원을 추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신 전 최고위원은 최근 국무조정실로부터 그렇게 활동 의사를 타진을 받고 수락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의 정책 활동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다?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보라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당 1호 법안이었고 여야 정쟁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청년기본법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수락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거에 대해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야 정쟁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한들, 아무리 그렇다라고 한들 현재 지금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지금 이제 괴멸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하에 들어가서 저런 식의 활동을 한다,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같은 중요한 조직에 정부 여당의 대립각을 세워온 제1야당, 그것도 당 지도부 출신 인사가 들어온 것은 당연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해당 내용이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비판을 굉장히 거셌고 결국에 신보라 전 의원이 들어가는 건 무산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식의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부산 패거리가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패거리, 문재인, 김무성 그런 사람들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적어도 김무성 패거리들이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김무성, 김종인, 유승민,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한 결코 미래통합당은 보수우파 정당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장악을 한 이거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